나트륨과 칼륨,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상관관계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일단 정신계통에도 정신과 가면 마그네슘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병에도 아마 골다공증 같은 데 마그네슘 이게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골다공증에 걸리신 분들이 칼슘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칼슘보다는 마그네슘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신병에도 마찬가지고요. 정신병에는 차라리 소금을 좀 먹어주는 게 나아요. 소금을 먹어주고 이완제로는 그 소금하고 과일 야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완제로는 뭐 그냥 정신계통을 좀 이완한다. 에너지가 없으면 대추 같은 거. 개인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식품과 약초 관련해서 특허를 10개를 냈다는 치료 방법을 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특허를 10개 제출해는 특허는 주지는 않는데 치료는 됐는데도 참 어이가 없는 지금도 어이없게 생각합니다. 치료가 돼요. 되니까 문제죠. 인체에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많은 약 종류가 많잖아요.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인체에 있어서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약 그거하고 혈관 막히게 뚫어주는 거, 출혈시키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곰팡이 소멸하는 거. 그다음에 약 종류가 뭐 거의 몇 가지 없어도 돼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특허를 10건 신청했습니다. 관련된 연구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인체 질병을 되게 간단히 치료하고 치료 방법이 다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입니다. 과학적인 사고 방식과 접근 태도 그런 과학적인 문제 해결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과 인체에서 인체에서 먹는 안전한 식품 중에서 산과 알칼리, 소금을 이용해 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세포벽을 녹여서 삼투압 현상을 이렇게 터뜨리거나 약화시키고 우리 면역세포가 싸워서 이기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에 거의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 꾸준히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무식한 사람들이 이것을 말도 안 된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그래서 무식한 사람하고 상대를 못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인체가 먹는 약 중에서도 알칼리 약들이 그렇지 세포벽 점막을 녹이거든요. 손상을 줘서 출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산과 알칼리, 염 두 가지가 다 세포벽을 녹인다는 것에 과학적인 주목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인체가 먹는 안전한 식품산, 인체가 먹는 안전한 염을 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의 세포벽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먹어서 필링, 세포벽을 그렇죠 헐게 만들어 가지고 터트리는 그런 실험을 했고 이것이 다 성공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그걸로 되게 예전에 하나하나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작용하는 약초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열을 축적시켜서 소멸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어떤 연구 결과, 과학적이거나 과학 기술에 있어서 의학 기술의 개인적인 연구 결과를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무조건 중국 공산당 검열기관도 아니고 참 안타깝습니다. 세균과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인체를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특허를 이렇게 신청한 사람으로서 관련된 공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그네슘 섭취 같은 거 보면은 마그네슘 섭취할 때 적을 때 정신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몸에 있어서 약간 이완이 덜 돼서 현대 사람들이 좀 그렇죠 신경쇠약이라든지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그네슘 섭취가 중요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골드키 몇 개 드시면 돼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견과류도 좋은데 견과류는 그냥 호두나 뭐 아몬드 정도만 드시면 될 것 같은데. 건포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마그네슘은 견과류에 다 들어있다. 그러나 뭐 지나치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찝니다. 네.
마음의 안정까지 선사하는 마그네슘. 이것도 병원 자료입니다. 월경전의 불안감, 초조감, 정서 불안정, 월경정 증후군, 마그네슘을 같이 복용해주면 정서 불안정에 대해서 칼슘의 섭취 효과가 증가됩니다. 정서 불안정에는 대추 드시면 돼요. 네, 대추 그냥 생 걸로 씹어서 드시면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몸에 막 그냥 신경쇠약으로 노예력을 다 힘이 없을 때 대추 몇 알 먹으면 딱 맞습니다. 대추만 그냥 예전에 끓여 먹었는데 끓여 먹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씹어서 먹습니다. 네. 대추, 건대추 그냥 싸니까 그걸 드시길 바랍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품과 약초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서 잠이 안 올 때는 그냥 대추 야자알매 있어요. 중동 지방에서는 그거 뭐 싸요. 그걸 좀 매달 드시고 그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품에는 이완시키는 것과 수축시키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식품의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완시키기를 잘하는 게 있고 수축시키기를 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라 그럴까 이게 생강을 끓인 것을 조금 먹으면 약간 이완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집니다. 소금을 조금 먹으면 이완이 되면서 그렇죠. 몸에 힘이 좀 생깁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죠. 혈압이 높아지고 몸에 좀 힘이 생기나 그렇죠. 혈압은 그렇게까지 높아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몸이 힘이 생겨 좀 단단해집니다. 생강도 몸에 힘이 생기고 단단해지면 두 가지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무 같은 것을 무도 좀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있으나 좀 유벽을 좀 깎아먹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레몬 레몬 같은 거 이런 것들 녹두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발표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먹으시면 됩니다. 이완시켜주는 종류의 식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콩도 좋고요. 콩도 그냥 두유 드시라고 말씀드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완시키는 게 있고 식품 중에 수축시키는 것이 있다. 마치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식품 중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운동 중에 좀 몸을 슬며시 몸을 이렇게 권투경 겪게 몸 털어주잖아요. 권투 선수들이 몸이 힘을 많이 쓰면 수축이 돼 있으니까 이완시키기에 털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몸을 좀 털어주면은 이렇게 털어주면은 몸이 이완 상태로 들어가거나 한의학을 연구해서 귀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해주고 귀를 잡아당겨주거나 이렇게 몸이 이완됩니다. 목이 너무 뻣뻣하면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뒤에 쭉 새끼손가락 꾹 눌러줘. 수지층 같은 게 연구했습니다. 한의학에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이런 것도 합니다. 가운데 손가락 뒤에 쭉 제껴주고 새끼손가락 수지층 같은 데서 이렇게 차간을 했습니다. 이건 독자적인 연구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꾹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목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어깨까지 풀어지면서 몸이 좀 이완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벼주시면 됩니다. 비벼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완이 좀 됩니다. 네. 심장 같은데 새끼손가락 영양시대에 걸렸을 때 2-3번 정도 한 5번 정도만 해주면 5번 그 이상의 영양시대 해결. 영양시대 원인을 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영양시대 원인을 그렇죠. 소화가 정체되어서 기름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어제 밥 먹고 나서 곧바로 의자에 앉는데도 택시 운전, 버스 운전 이런 것 등에서 그러면 이게 혈액이 정체되고 소화가 잘 늦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위산이 늦게 되니까 위산이 계속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히 차 있으므로 소화되기 어려운 음식들이 위로 이렇게 자꾸 올라오거든요. 저도 그거 있었는데 이걸로 치료했습니다. 가끔가다 생겨요. 그럼 그때마다 눌러서 이게 심장에도 적용하는데 수지침이나 한방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양시대 해결했고요. 심장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새끼손가락을 꾹 누르시면 심장에 도움이 됩니다. 네. 몸을 이완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시면 이완이 됩니다.
우리 몸에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물질의 하나가 마그네슘이고, 이 정서 불안정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그냥 대충 하나씩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정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밤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환자일수록 심장병 발생이 병원 자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노인들로서 심장병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킨다. 혈관을 이완시킨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병이라든지 혈관의 수축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칼슘, 여기 어떻게 보면 또 칼슘도 하나의 수축에 작용하고요. 그래서 그 세멸치 저는 먹거든요. 세멸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세멸치 좀 볶아가지고 몇 점 먹습니다. 그러면 칼슘 보강이 몸에 보약이라고 생각. 먹고 마그네슘 그냥 골드키 먹는 걸로. 견과류 어쩌다 가끔 조금씩 몇 개 먹는 거 그걸로만 하고 있어요. 식사를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잘 안 먹게 단품식으로 그냥 먹게 되다 보니까 잘 안 먹게 돼요.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러죠. 달걀 같은 거 드시면 됩니다. 네, 미국 하버드 대학팀의 조사에서도 이렇게 고혈압 환자들에게 마그네슘 보충 결과 혈압 조절이 잘 됐다. 그러니까 이완시켜주는 작용. 마그네슘은 이완, 그다음에 칼슘은 수축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트륨은 수축, 칼륨은 약간 이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소금을 조금 먹는 경우에는 이완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생강 같은 것도 그런 게 있는데 조금 먹으면 조금만 이렇게 생강 끓여서 먹으면 이완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먹으면 노래 부를 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부르잖아요. 노래 부를 때 그거 갖고 내가 이렇게 부릅니다. 노래 부를 때 그 몸이 좀 단단해져 있으면 노래가 잘 안 불러져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좀 오늘 이완 상태에서 약간 이완 상태에서 부르는데 개인적인 연구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펩시콜라하고 녹차하고 펩시콜라 녹차하고 두유 혈관 막힌 거 뚫어주는 거 이거 개인적으로 상황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재산 예비입니다. 옛날에 병원에서는 콜라를 가지고 결석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 헤치는 작용이 있다라는 것은 콜라가 이렇게 가스렌지 후드 있잖아요 위에. 그래서 뭐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그걸 찌꺼기에 제가 콜라 부으니까 딱 녹더라고. 다른 거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방 제거에 탁월하다는 걸 알고 혈관 치료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라, 녹차, 그다음에 콩가루. 콩국수용 콩가루 시중에 팔아요. 그거 섞어서 먹습니다. 혈관 막힌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상업화 시키면 제 거를 예비하시는 것이고. 지적재산 남은 아이들을 가지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마세요. 저도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자꾸 언급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간단한 식품이나 이런 주변의 걸로 치료하는 방법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많은 연구 있어서 엉터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과학적인 사람이요.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문제 해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간단한 것으로 치료하는데 연구를 했습니다. 식품, 약초 두 부분에 있어서 또는 도수 치료. 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뭐 이렇게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마그네슘은 이완, 칼슘은 수축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리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트륨은 수축, 그 다음에 칼륨은 이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느 쪽이 부족하게 먹거나 상관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괜찮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상관 비율이 높아졌을 때 몸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즙 너무 좋아하시다가 이렇게 간독성 생기거나 심장마비 생길 수도 있고 혈관에는 안 좋습니다. 녹즙 좋아하시지 마시라고 차라리 두유를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두유가 좀 이렇게 이완시켜 주거든요. 두유
뭐 레몬 종류 이런 것들도 이완시켜 주고요. 이완시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습관을 그냥 우리가 알아도 그렇죠. 어떤 걸 먹어야 될지 그냥 골드키 드시면 됩니다. 골드키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엽산 들어있고 칼륨 들어있고 비타민C 들어있고 골드키가 제일 낫더라고요. 드시고 그냥 새멸치 몇 좀 집어먹고 그다음에 그 달걀 먹고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뭐 거기 그 소금 좀 먹고 식사 때는 저도 많이 먹지를 않다 보니까 이게 소금 좀 먹고 그다음에 칼륨은 저기 그렇죠 골드키에 들어 있으니까 좀 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챙겨 먹습니다. 네. 아... 인위적으로 어떤 그 약을 먹어야 되냐 그러시면서 저는 뭐 그게 뭐라 그럴까 좀 비타민제라든지 이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독성 생길 염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증 간독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냥 식품을 통해서 충분하고요. 저는 뭐 피부병도 없고 그다음에 뭐 저기 인체 질병이 일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살이 좀 너무 많이 쪄가지고 100kg 넘도록 혈관 문제를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운동 좀 하고 있고요. 뭐 아픈 데는 전혀 없어요. 뭐 저도 사람이 이제 똑같이 감기나 독감 걸리고 머리도 아플 때도 있고, 이렇게 무릎이 아플 때도 있고 다 치료합니다. 도수 치료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치료 방법으로 대응을 해서 옛날에는 피부병도 많은데 지금은 뭐 클린한 상태로 피부병이 일치 없고 뭐 정신 문제도 없고요. 정신 건강도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성 어떤 것을 문제를 학습하고 어떤 것이 지식을 학습하고 수행할 능력 지성 부분에 있어서도 논리적이고 굉장히 말도 잘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재다능하다거나 좀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뭐 수리 같은 것도 다 웬만하면 다 하고 집안에 뭐 방수공사도 하고 다 건물 뭐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웬만한 건 제가 다 집안의 수리는 다 하는 편. 그다음에 과학기술 연구하고 의학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무술도 하고 다재다능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공부를 못했는데 이상한 일이죠. 학교 다니고 끝나고 나서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공부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것을 좀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는 걸 말리지 마세요. 학교 공부 잘한다 해서 학교 공부가 회사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교육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에도 이게 똑같이 나트륨과 칼륨처럼 상관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은 칼슘도 좀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마그네슘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어느 쪽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넘치면은 다른 쪽을 이렇게 상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몸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거 보면은 몸에서 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관계가 부족하면 쉽게 뼈 같은 데서 추출을 해가지고 혈액 속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쪽을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혈액 중의 농도 칼슘이 2.2, 2.6 정도 되고 마그네슘이 0.65, 1.05 정도. 칼슘이 마그네슘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부족하게 되면은 혈액 속에 있어서 이 농도 부족으로 인해서 뼈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하는 수 있어요. 평상시에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다 이론적으로 알더라도 다 챙겨 먹기가 힘들어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체내 비율은 2대 1이랍니다. 칼슘이 마그네슘 1. 찬바람이 창가에서 계속 불어오다 보니까 말을 하니까 입으로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정확히 농도를 몇 대 몇 알아야 될 필요, 저도 신경 안 쓰고 뭐 과학적인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농도를 몇 대 몇이다 이거 항상 분석하고 삽니까? 그냥 나트륨 소금을 좀 먹고 그다음에 몸이 너무 뻣뻣하고 좀 근력이 너무 소금 먹으면 힘이 많이 근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그냥 콜드키 몇 개 먹고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합니다. 그다음 뭐 마그네슘 같은 거 콜드키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뭐 아몬드나 아니면 그냥 집안에 있는 견과류 이런 것들을 좀 먹고요. 컴포터도 좀 먹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칼슘 섭취는 그냥 생밀제 몇 점 집어먹는 거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단품 위주로 그냥 식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반찬이 없어요. 예전에 많은 반찬을 만들었는데 귀찮더라고요. 이게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돼요. 살이 찌니까 그다음부터는 반찬을 제가 반찬 좀 많이 써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냥 반찬 안 만드는 편이에요. 많이 먹지 않으려고. 해산물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역 같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역이나 뭐 파래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면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을 가지고 우리는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식품에 우리가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냥 저는 어떤 식품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식품은 몸을 수축을 일으키더라, 어떤 식품은 이완을 일으키더라, 어떤 식품은 에너지를 많이 주더라, 이런 것이 있어요. 뭐 그래서 마늘, 양파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갈아가지고 끓여서 저기 전자레인지 16분 이상 익힌 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이 설탕이나 꿀 넣고 그래 청으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럼 몸에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는 어떤 약품, 식품이 있고 힘을 좀 근력을 생기게 한다거나 그런 거. 그다음에 힘을 좀 이완시켜서 몸에서 몸을 이완 작용을 하게 하는 그렇게 우리의 근육을 이완 상태로 돌리는 그런 식품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데 식품과 그다음 약초를 연구해서 특허 10개 냈는데 그 과정에 다 이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뭐 비타민제 먹거나 이것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간독성 때문에 좋지 않다. 녹즙 좋아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간독성 생긴다. 몸이 더 약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충분합니다. 집에서 먹는 거. 양배추 좀 몇 개 좀 양배추 그냥 김치를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고 양배추 좀 드시라고. 출혈 문제 걸리는 양배추 같은 거, 당근 같은 거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감자 같은 거 드셔야 돼요. 시중에 그 감자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 챙겨 먹지를 않아서 시중에 그냥 냉동 당근 그래서 큐브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 있어요. 당근하고 감자 그거 이제 볶아 먹으면 됩니다. 당근 감자는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당근 감자 좀 드시고 소금하고 이렇게 설탕 넣어가지고 간장 넣어가지고 마늘 가른 거 넣어서 후춧가루 넣고 그냥 볶아서 먹습니다. 간단하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양배추는 먹어야 돼요. 양배추를 꾸준히 먹으면 이렇게 위장이라든지 출혈 문제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김치 꾸준히 먹는 게 좀 어쩌다가 많이 대량으로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양배추를 먹어라.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냥 잘라서 먹든지 아니면 배추, 양배추, 배추김치를 양배추김치를 해서 만들어 먹죠. 저는 양배추김치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씩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에 있어서 어떤 걸 보강을 해야 될까? 비타민 C는 반드시 들어가고. 근데 좀 이따 다음 동영상에 또 그런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